안녕하세요. 아니 카메라까지 갖다 도 됩니까? 카메라 되니까 더 이게 떨리네. 최근에 저희 회사에 전화가 상당히 좀 많이 와요. 전화가. 근데 이제 어떤 전화가 오냐 하면은 대부분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렇게 돈을 적게 받고 행사를 진짜 해주냐, 그런 문의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런 문의 전화. 그래서 지금 제가 회사에 출발하기 전에 우리 직원이 지금 통화하는 내용도 또 하나 듣고 지금 왔는데, 그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갑자기 이게 싸게 해준다 그러면 불신하는 게 있어요. 그냥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불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수차례 얘기한 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우리나라 장례 문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은, 과거의 장례식장 이전에 마을에서 이게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시작을 해서 그게 조금 발전이 돼가지고 장례식장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조회사가 출연이 돼서 폭리, 바가지 이런 것들이 많은 기여를 했어요. 사실 상조회사가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한 30년 동안. 이제 그렇게 이어오다가 이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이 문화로,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장례 문화가 이 문화로 바뀔 거라고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은 장례식장의 그런 독과점 형태가 상조회사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데, 상조회사에서도 사실 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상조회사가 그 모집 비용이나 관리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네. 제가 지금 상조회사를 지금 설립해서 한 7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지만, 상품 대비, 예를 들어서 300만 원짜리 상품이다. 그러면 최소한 거기에 30에서 35%가 관리비용으로 들어가요. 관리비용. 그러면 300만 원짜리가 35%면 관리비용이 얼마입니까? 계산해 보세요. 네. 근데 지금 여기 한국장례문화개선협회에 회원 되신 분들은 관리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한 푼도 안 들어갑니다. 그냥 전화 오면 아름다운 라이프에서는 고품격 행사만 해드리면 돼요, 여러분. 고품격 행사만 해주면 돼요. 관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 관리비를, 결국은 안 들어가는 관리비를 아껴서 드리지 않은 관리비를 고객한테 다시 돌려드리는 구조예요, 이 구조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고객분들이 그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런 구조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례가 나도 행사 연결이 어려워요. 행사 연결이. 왜 어렵냐? 제가 며칠 전에 전화 또 한 통화 받은 게 있어요. 제가 직접 받았는데, 여기 가입하신 분은 아니야. 가입하신 분의 친구라고 전화가 왔어요. 가입하신 분이 전화 왔는데 자기 친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하루 지난 다음에 전화를 한 거예요. 회사에다. 하루 지난 다음에. 이미 장례식장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전화 오면 행사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전화는 안 오는 게 낫습니다. 안 오는 게, 솔직한 얘기로 안 오는 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여기 와가지고 부탁하는 것은, 아무리 고객이 수만 명, 수천 명, 우리나라 전체 대한민국 국민이 다 한장협회 회원이라 할지라도 행사가 안 내면 의미는 없어요. 행사가 나도 행사가 연결이 돼서 행사를 하지 않으면 의미는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행사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행사를 하면 몇 번을 해야 돼요? 몇 번? 1호 9호 1호 7, 7, 여봐요. 불파서 이게 전화번호가 헷갈리잖아. 1577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 막 전화번호. 1호 9호 4409 나중에 살살 제일 빠르도 안 져요. 이거 다 모르시잖아요. 지금. 제가 올 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올 외웁시다. 때마다. 예. 네. 1호 아직 시험을 아직 안 당해봐서 안 크게 되나요? 이게- 크게 쓰세요. 이게 지금 상이 그 장래가 나면요. 장래는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큰 일이 장래예요. 사실 자녀 결혼 혼례보다도 더 큰 일이 장래입니다. 이 장래가 나면은 머릿속에는 멘붕입니다. 까맣습니다. 깜깜합니다.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장래가 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는 장래가 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은. 그런데도 여러분 모르시잖아. 그래서 전화번호를 전화에다가 등록을 다 해놓으시라니까. 아름다운 서비스, 뭐 아름다운 콜센터, 예, 장례 서비스, 뭐 해가지고 1599에 4409로 등록을 다 해놓으세요. 제가 이런 사례를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제가 직접. 예. 여러분들이 고객은 절대 모릅니다. 고객이 아마 행사가 나가지고 전화 오는 확률은 10% 미만이에요. 10% 미만. 그 고객은 행사 나면 누구한테 전화하냐? 아름다운 콜센터 전화 생각 안 납니다. 그 증서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증서에도 아름다운 콜센터 전화번호가 다 명기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객은 모릅니다. 누구한테 전화하냐? 누구한테 할까요? 홍보한 사람. 나를 가입시킨 사람. 그 사람은 생각이 나는 거야. 왜? 나하고 항상 이거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전화번호는 핸드폰에도 등록이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합니다. 그분한테 했어요. 그러면 그분이 전화 받으셔가지고 빨리 콜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그분마저도 전화번호를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또 합니다. 내가 전화 모르니까 또 나를 해준 사람 있죠. 나를 해준 사람. 또 연결된 사람 있죠. 그 사람 또 전화해요. 그 사람만 알아도 다행이에요. 또 모릅니다. 이래가지고 장례가 나면 1분 1초가 새롭습니다. 굉장히 급하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막 10분, 20분, 30분 막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기다리질 않고 급하니까 어떻게 돼요? 장례식장에 전화를 해요. 장례식장에 전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장례식장에 전화를 해서 장례식장에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운구를 해갑니다. 장례식장으로 해가요. 그러면 그 정도라도 전화만 주시면 행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분쟁의 소리가 나옵니다. 분쟁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돌아가시면 자택이든지 병원이든지 병원에도요 병실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절대 안치실로 옮기면 안 돼요. 전화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행사팀이 나가서 전부 다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해드려요. 근데 전화를 안 하시고 그냥 안치실을 간다든가 자택에서 돌아가시면 장례식장 전화해서 운구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또 해요. 이런 건 또 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전화번호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1599에 4409는 365일 24시간 콜입니다. 네. 언제든지 전화가 가능해요. 그리고 전국에 저희 행사팀이 요소요소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전화를 주면 그 발생한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출동을 하니까 빠른 시간 안에 나갑니다.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원을 가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회원이 진짜 행사가 났어요. 그러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주고 마무리해 줄 수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장례는
이러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물건은. 눈에 보이는 물건들은 그냥 물건 주고 돈 받으면 끝이에요. 네, 사후 AS가 필요가 없습니다. 사후 서비스가 거의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장래는 어떤 거예요?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물건이 아니고 뭡니까? 무형의 상품의 서비스예요. 무형의 상품 서비스. 네. 그래서 지금 15만원씩 여러분들이 받는 것도 결국은 언젠가 고객이 행사하면 이렇게 행사를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이행을 했을 때 거기서 새로운 고객이 또 창출이 된 겁니다. 제가 그것을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장례 행사를 진짜 잘해주니까 이 고객이 자기 주변에 친척 주변의 사람들을 전부 소개를 해줘요. 그래서 회원을 굉장히 많은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바로 그래요. 그래서 회원에 가입을 하면 그 사람과 나의 시작이고 행사가 나면 마무리해 주는 거고 마무리가 잘 되면 또 다른 시작이 되고 이렇게 계속 선순환 구조로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상조는 다른 사업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시고 행사가 가장 중요하다. 행사만 잘해주면 그 주변의 모든 분들이 아마 이게 지금 현재 상품이요. 이거는 상조 업계의 거의 혁명입니다. 혁명.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이 상조 업계에서는 혁명이에요. 혁명. 이 금액에 기존의 상조회사가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데 저희는 이걸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일단 물류 시스템을 거의 아주 혁신을 했습니다. 물류 시스템을. 그래서 모든 용품 구매를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대량으로 구매하면 금액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행사를 하면 행사 수익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인건비 정도 나옵니다. 인건비. 저희 회사 직영팀 그 사람들 급여보다 조금 플러스 돼요. 웬만한 상조사회가 하지도 않습니다. 행사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장례식장 그 다음에 상조회사로 이어지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시스템은 상조업계는 거의 혁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진짜 이렇게 뿌리를 잘 내려서 이 상조시장에 거의 섭렵을 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행사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네. 회원 10개, 20명 모집하는 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행사예요. 행사가 마무리가 잘 됐을 때 여러분의 일은 농론이 돼요. 농론. 계속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잘 숙지하시고 행사가 나면 행사를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사가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전팀 내에서 나가서 행사를 해줍니다. 해주더라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관리를 하세요. 제가 그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관리하냐. 장례식장에 와서 이틀이고 3일이고 같이 있어요. 같이 상조하고 같이 합니다. 이게 가장 어려울 때 옆에 있는 분들은요 엄청난 힘이 돼요. 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같이 있기만 하면 그 자체가 감동이에요. 감동.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이 혹시 행사가 나면 장례식장에 오셔가지고 거기서 그냥 같이 계세요. 상주분이 식사하면 같이 옆에서 밥도 먹고 또 같이 잠은 같이 자고 이틀만 그렇게 해보세요. 엄청나게 친해집니다. 그럼 그분이 연결 다 해줘요. 그분이 그냥 내 밑에 영업 사원이 되는 거야. 이걸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행사 쪽으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셔가지고 중요시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나라의 이러한 시스템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려고 하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이 후진국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거의 농경사회 때 농경사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가족이 대가족이에요. 대가족. 가족이 없으면 식구가 없으면 그 시절에는 어떻게 돼요? 농기계도 없었습니다. 농기계도 오로지 몸으로 떼어야 돼요. 삽으로 파고 소로 밥 갈고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을 많이 낳았어요. 왜? 농사져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손이 많아야 됩니다. 일손이. 그러던 그 시절에는 어떻게 돼요? 동네에서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자체에서 다 해결됐어요. 자체에서. 예. 지금도 이렇게 시골에 가면은 상여 보관하는 데가 뭐라 그랬죠? 상여 보관하는 데가 곶집이라 그랬나요? 상여 보관하는 데. 그런 곶집이 군데군데 지금도 있는 데가 많아요. 사실 상여를 쓰지는 않지만 그 상여에서 행여 보관해놨다가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다 처리됐습니다. 다 처리. 이때는 상조 회사가 필요가 없어요. 장례식장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필요 없습니다. 시골에 장례식장 누가 이용을 해야 필요한 거지.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사회로만 바뀌면서 가족 형태가 분화가 되기 시작해요.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에 장례식장이 생기고 이렇게 됩니다. 이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정보사회입니다. 이 정보사회는 혼자 살아도 충분히 산다. 불편이 없이 살 수가 있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가족 구성원이 전부 혼자예요. 혼자. 둘. 많아야 둘. 이러다 보니까 이런 복잡한 일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문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돈 주고 맡겨야 돼요. 이게 장례식장이고 또 더 나아가서 상조회사고. 네. 상조회사에서 이제 이 어떻게 돼요? 행사비 절감 쪽으로 자꾸 가고 있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부분. 그래서 이 상조시장은 앞으로 진짜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이 실버 산업 이쪽에는 엄청난 성장이 예상이 돼요. 엄청난 성장. 그건 뭐가 뒷받침이 되냐? 여러분 여기 계신 대부분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많으시죠. 베이비 부모 세대. 베이비 부모가 53년도부터 73년도까지 태어난 세대가 1차, 2차 베이비 부모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가 우리나라에 1640만 명입니다. 지금 현재 30%가 넘어요. 이 세대가 다 고령화로 접어들 이 시점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사회, 노인 천국이 되죠. 노인과 온 천지에 이제 전부 노인. 저도 이제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70대, 60 후반대, 70대 되면은 이 천지가 다 그냥 노인입니다. 노인.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장례시장이 폭증을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겁니다.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버 산업 이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한다. 그러면 실버 산업 속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장례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또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신문 다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산 연령층 절반이 미혼이 되다가 우리나라의 그 50%가 결혼을 하지 않고요. 50%가 결혼한 사람이 이혼율이 지금 우리나라 세계에서 최고예요. 24.8%가 나옵니다. 약 25%예요. 100쌍이 결혼하면 25쌍이 이혼을 합니다. 이혼하지요. 절반은 결혼을 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출생률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출산율이. 그러니까 태어나는 세대는 일할 세대는 안 태어나고, 예. 기존에 있는 세대는 다 노인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초고령 사회로 되는 거죠.
이거 보세요, 여기. 네. 여 밑에 보면 소득 절반 노인 위해서 지출을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현재 태어난 아이들이 40년이 되면 40세가 되면 자기 소득의 절반이 누구로 했어요? 노인을 했어요. 노인을. 이거는 내 부모가 있든지 없든지 국가에서 강제로 가져가는 사회적 비용으로 다 지출을 해요.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아까 제가 실버산업 얘기했죠. 2010년도에 43조 실버산업 시장이 10년 후에 2020년 이제 6년 남았습니다. 2020년도가 되면 148조로 지금 이거는 이때 데이터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165조가 됩니다. 165조.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업을 할 때 만약에 검토를 하신다면 실버 관련 업종에 하시면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실버 관련. 이 사진은 지난 1월 달에 아름다운 라이프와 장래문화개선협회에 업무 협약했던 사진이고요. 여기 이제 아름다운 라이프 이제 회사 소개를 드리면 아름다운 라이프는 2007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조회사는 제가 2007년도에 이제 설립을 했지만 저는 2003년도에 상조업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약 한 4년 동안을 현장에서 영업, 그 다음에 행사 이런 걸 다 했습니다. 영업을 제가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영업을 제가 한 게 4년 동안 한 게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상조 기록이 깨지잖아요. 그만큼 했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영업을 2만 명 했어요. 2만 명. 전부 훌륭한 기록을 제가 남겨놨습니다. 이 상조업계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제 이름 되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느 회사에서 영업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2007년도에 그만두고 상조회사를 설립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제 8년차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2011년도에 저희 아름다운 라이프가 그 브랜드 대상을 받은 사진이고요.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게 이 상조 관련 있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 지금 그 아름다운 라이프의 행사팀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한 개 본부에 구성원이 한 5명, 어떤 6명 되는 데도 있고요. 4명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약 한 120명 정도 돼요. 전국의 행사팀. 이 행사팀이 행사를 한 1000건 정도는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1000건. 그 다음에 행사가 계속 늘어나면 계속해서 충원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행사팀은 전국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의 행사만 나면 이 전화만 주시면 돼요. 전화만 주시면 됩니다. 제주도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제주도도 있습니다. 제주도는 경상남도 쪽에 포함을 그냥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울릉도도 지금 행사팀이 있습니다. 행사팀 울릉도. 지금 울릉도에서 행사하지 않는 상조회사가 거의 태반입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울릉도에도 지금 행사팀이 거기 세팅이 되어 있어요. 울릉도, 그 다음에 제주도. 그러면 이제 요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그 상조 약관에 보면은 섬 지역은 행사가 불가능하다. 섬 지역은. 네, 지금도 섬 지역은 행사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어떤 지역이냐면 섬이라도 저쪽 남해 호남 쪽이나 이 남해 쪽에 가면 섬이 굉장히 많잖아요. 작은 섬들이. 연육교가 돼 있는 데는 그럼 섬이라고 볼 수 없어요. 거기는 문제가 없는데 뭐 홍도라든가 뭐 이런 배 타고 막 몇 시간씩 가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행사가 불가능해요. 근데 거의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육지로 나옵니다.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나와서 하는 경우가. 왜 불가능하냐면은 사람은 돌아가셨는데 행사 요청을 했어요. 근데 배가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풍랑으로 해서 배가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배로 들어갔다가
그 행사팀이 그 섬에서 묶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비용이 고비용이에요. 그래서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장례 서비스 해가지고 이 지금 상품은 여러분들이 지금 증서 받으시면 그 증서 뒷면에 요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증서 뒷면.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이 상품이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훌륭합니다. 기존의 상주 상품하고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빠진 게 있어요. 빠진 게 딱 하나. 뭐가 있냐? 여러분들 장례식장에 가면 그 조문실에 영정사진 올려놓는 재단장식 있죠. 재단장식의 꽃재단은 여기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여기 밑에 보시면 증서 가지고 계신 분은 지금 보셔도 돼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 꽃재단 장식, 빈소 사용료, 장례식장의 빈소 사용료, 그 다음에 시신 안치실 비용, 그 다음에 염습실, 그 수의 이렇게 입혀드리고 하는 분 있죠, 고인한테. 그 염습실 사용료, 그 다음에 꽃재단 장식, 그 다음에 각종 음식, 이런 것들은 이 상품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걸 잘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장례식장 사용료와 음식값은 별도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건 왜 별도냐면은 모든 상조회사가 그거는 다 별도예요. 포함시키는 상품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항상 변수가 있어요. 변수가. 고객에 따라서 달라져요. 예. 내가 조문객이 많은 분들은 조문실도 큰데 잡아야 되고 음식값도 많이 나와야 되고 그거를 상조회사에서 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 상품은 절대 바뀔 일이 없습니다. 어떤 분도 다 이건 제공을 다 해드려야 돼요. 네. 요건 그래서 바뀌는 게 불변이다, 불변. 요거는 되는데 이거 외에 항상 변수가 있는 이 부분은 다 별도다, 제외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지금 행사장에 가죠. 행사가 나잖아요. 그럼 고객분들이 가서 저희가 이제 그 행사 출동을 해서 우리 의전팀장이 상주한테 가가지고 상담을 다 해요. 상담을. 그냥 무조건 행사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담을 다 해드립니다. 이 상품을 가져가서 우리 고객님은 이렇게 해서 이걸 다 해드리고 이런 음식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하고 다 정산 상담을 다 해요. 그리고 행사 확인서에다가 상주 확인, 그 다음에 행사팀 서명 다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시작을 해요. 행사를. 근데 이 상담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은 아니 다 해준다고 했는데 왜 별도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그러면 이게 행사를 잘해도 어떻게 해요? 감동이 떨어지는 거예요. 해줄 건 다 해줬는데 감동이 떨어지면 결국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손해인 거예요. 네, 여러분과. 열심히 해서 진짜 서비스를 다해서 행사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감동이 돼서 자기 주변에 모든 분들한테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숙지가 안 되면 이게 분쟁 소지가 오면 아무리 잘해줘도 이게 항상 첫 단추가 중요해요. 사람들이 이게 이 첫 이미지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이 얼굴이 이미지가 예? 이게 중요한데 첫 이미지에서 이게 깨져버리면요 아무리 행사 잘해줘도 감동이 안 돼요. 감동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나중에 이제 염습도 잘해서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회복은 웬만큼은 되는데 이 처음에 이 상담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감동이 반감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게 여기에 대해서 요 자체만 가지고도 행사는 가능합니다. 행사는 가능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장례 행사를 하면 영정사진 놓는 쪽에다가 꽃재단을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냥 과거에는 영정사진 하나만 놓고도 했습니다. 사실 했어요. 했는데
꽃재단 장식을 안 해놓고 하시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래서 꽃재단 장식은 예, 별도로 고객이 자기에 맞는 게 크게 하든지 적게 하든지 맞게끔 하시라는 그런 것도 사전에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 사진은 저희 이제 아름다운 라이프에서 실제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행사를 하는 사진이에요. 우리 이제 여기 이제 의전 팀장이고요. 의전 팀장이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그 접객실 음식 이렇게 나눠주는 도움. 그다음에 저 회사 근조.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요거는 지금 안 보여서 그러는데 조문 예절 안내라고 해가지고요. 요것도 사실 우리 회사가 처음으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조문 예절 안내가 있고요. 요 밑에 보면 이제 한국 장례 문화 기술협회라고 이렇게 로고가 딱 들어가 있는 걸 갖다가 이제 네,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상조 시장 현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이 상조 문화는 선진국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도 후진국,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상조가 필요가 없습니다. 네.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선진국은 어디냐? 미국에서부터 이 상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한 100년 전부터 상조 문화가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일본으로 상조 문화가 들어왔고요. 우리나라는 일본에서 들어왔습니다. 1982년도에 도입이 됐으니까요. 지금 이제 정확하게 3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도입되던 해에 생긴 상조회사가 어디 회사냐면 부산에 있는 회사예요. 부산에 있는 상조회사. 그래서 이 일본의 상조 문화가 어디로 들어왔냐? 부산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본 문화는 모든 문화가 부산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수도권 쪽으로 이렇게 이제 파급되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조 문화가 이제 이 부산으로 들어와가지고 현재 이제 이 수도권에도 다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경상남도 영남 지역이 가입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수도권입니다. 호남 지역이 가입률이 가장 낮습니다. 호남 지역이. 예. 호남 지역은 영남으로 왔다가 수도권으로 올라왔다 호남으로 다시 내려가는 이런 추세예요. 문화 자체가. 이렇게 됐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호남 지역은 굉장히 그 가입률이 다른 지역보다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일본은 지금 현재 그 상조 회원 가입률이 어느 정도 돼 있냐? 80%예요. 인구 대비 80%.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상조 가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부모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가입하는 사회가 굉장히 많아요. 부모를 위해서. 근데 일본은 누구를 위해서 가입하냐? 본인을 위해서 가입해요. 본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입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일본 80%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상남도 쪽 지역에는 15% 인구 대비. 전국 평균은 몇 프로냐? 8%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가입률 갭이 얼마나 돼요? 가입률 갭이. 일본의 10분의 1 정도는 안 돼 있어요. 10분의 1. 그렇게 상조원이 많다 하더라도 1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몇 프로가 지금 상조 가입 대상일까요? 엄청납니다. 72%. 자, 요거는 상조 서비스 이제 인식조사. 여기 매일경제신문에서 2005년도에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상조 서비스 인식조사. 과연 상조 서비스가 필요한 건지 인식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상조 서비스는 매우 필요하다. 꼭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80%가 넘어갔습니다. 10명 중을 물어봤더니 상조 서비스는 필요하다. 네. 그런데 가입률은 몇 프로예요?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필요하다고 얘기한 사람은 8명이에요. 그러면 이 지금 7명 필요하다고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7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할 일이 많으시죠? 예.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상조 문화가 1982년도에 들어왔는데 이 상조 시장이 거의 대부분 음성에서
음지에서 이 시장 형성이 돼 있어요. 음지에서. 어느 누구도 정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지 않는 음지 시장에서 그동안 형성해 오다가 2009년도에 급기야 정부에서 음지에서 그냥 방치해 놨더니 상조 회원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상조법을 만들어서 국가 예산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시점이 왔다. 그 시점이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에 선불식 할부 거래법이라는 것을 일본에서 도입을 하다가 이게 2009년도 9월 달부터 이 선불식 할부 거래법이 발효가 돼서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 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불식 할부 거래업이 이제 주요 골자가 뭐냐? 지금 현재 고객한테 받는 선수금, 고객한테는 2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0,000원을 예치를 해야 돼요. 이 예치는 권고사항이 아니고 강제조항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상조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받아도 상조회사 돈이 없어요. 돈 받아도. 다 예치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모집 비용 줘야 돼요. 모집 수당. 네. 그러니까 상조회사가 고비용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고비용에. 그 고비용을 하나도 안 들이고 그 고비용을 고객한테 돌려주는 부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는 시스템입니다. 보시고. 자, 그러면 상조 가입자가 지금 신문에 요 정도 나왔는데 지금 현재 380만 명 정도 지금 이제 추산을 하고 있어요. 하는데 지금 그 상조업이 도입이 돼서 32년 동안 약 350만 명. 그러면 거의 나눠보면 1년에 한 10만 명 정도가 상조 회원으로 가입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2011년도에 신문 기사 보면은 1년 새 80만 명이 가입을 했다. 이건 뭐냐? 선불식 할부 거래법이 발효된 이후에 급격하게 상재원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이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자, 시작. 상조회와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천만 명 이상이 상조회원으로 가입하며 예상하고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상조 업계뿐이 아니고 지금 상조 회사를 관리하는 주무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는 어디서냐? 일본의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380만 명.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수의 가입률이 50%만 보더라도 얼마가 지금 현재 가입하실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얼마 정도가.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15만 원 내고 한장협에 가입하는 이 회원은 신뢰가 100%가 되는 거예요. 믿져봐야 15만 원이나 15만 원. 솔직한 얘기로 고객 입장에서는. 근데 상조회사는 3만 원이 됐든 4만 원이 됐든 계속 불이고요. 계속 불이고.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띠켜봐야 15만 원이에요. 띠켜봐야. 근데 행사를 하면 어떻게 해요? 고객한테 얼마가 소득이에요? 3, 4년. 엄청난 소득이에요. 엄청난 소득.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하고 계신 분들이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제가 어저께구나. 제가 성수동에 가서 그 법인 대표를 제가 미팅을 1시간 정도 하고 왔어요. 1시간 하고 왔는데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다른 일로 갔다가 이 한정협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했더니 그분도 역시 뭐라고 얘기냐면은 진짜 그렇게 행사를 해줄 수 있냐고. 이거부터. 네. 그래서 행사는 제가 해드립니다. 제가. 그래 얘기했어요. 뭐 그 행사만 진짜 이렇게 보장된다면 이건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검토해보시라고.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도 내가 주소도 알려드리고 한번 검토해보시고 하시라고.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도움도 주고
그러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이 얘기도 제가 하고 왔거든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홍보가 안 될 뿐이에요.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발에 땀이 나도록 돌아다니셔야 돼요. 발에 땀이 나도록. 홍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서 미팅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양하게 하셔야 돼요. 다양하게. 요즘에 정보통신이 얼마나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이메일이나. 이메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과거에 영업을 할 때 이메일 굉장히 많이 활용했어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 또 속에 들어가 보면 무료로 사원 모집하는 거, 무료로 동업자 모집하는 이 사이트가 48개 정도 있어요. 48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고 사원 모집하면은 거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상당수 있어요. 이런 좋은 아이템, 이런 좋은 사업을 같이 하자고 이거 부인 갖고 하세요. 부인 갖고.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그래 밤에는 그거 하셔야 돼요. 밤에는. 낮에 사람 만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것을 이 정보를 이 소식을 많은 분들한테 알려서 고객을 여러분들이 많이 확보를 하시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속에서도 또 서로의 경쟁입니다. 회원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이 상조 이 회원 15만원 받아가지고 내가 수당 몇 번 받으려고 이 15만원 받고 이거 비참한 거죠. 네.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는 거예요. 도움을. 이 상조자 업계에 지금 혁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런 혁명 같은 도움을 어떻게 내 주변한테 드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돼요? 나는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부 앤 테크 자꾸 주다 보니까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이런 시스템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만나시고 그 다음에 전산, 정보 통신 쪽에도 많이 좀 활용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빨리 회원을 좀 많이 모집을 해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상에 설 수 있도록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기대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질문 있습니다. 네, 하세요. 내가 그 증서를 15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요. 그거를 명의 변경 안 하고 그 타인한테 이렇게 해줘도 되나요? 양수 됩니다. 가능합니다. 예, 그 이름 선호가 틀려도 가능해요. 가능해요. 네. 전에 한 가지 보면 상조 공개회라는 거 있는데 그거 어떤 것입니까 내용이? 상조 공제, 네. 상조 공제는 없고요. 상조 공제 조합이라고 있습니다. 조합에. 상조 공제 조합은 네. 어떤 기관이냐 하면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고객한테 받은 돈을 예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 예치. 예. 지금 현재 50%를 예치를 해요. 그 예치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제조합. 그 공제조합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설립을 해서 많은 상조회사들이 이제 고객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50% 예치를 해놨다가 예. 이 상조회사가 도산이 되면 50%를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고객들한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 공제조합입니다. 그 개인별로 그 공개조합 회원으로 다 개인별로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공제조합에 들어가서 본인 확인도 다 가능합니다. 그 회원이 되면은 그 회원에 대한 자격이라든가 그 회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여기 기존의 선불식 할부 거래업을 저쪽을 적용을 받아서 하는 상조회사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예. 누구든지 그 정보가 공제조합으로 다 넘어가요. 그래서 공제조합이나 우리 아름다운 라이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하셔도 되고 공제조합의 사이트 들어가셔서 가입한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치시면 내가 낸 돈의 몇 프로가 지금 공제조합에 예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이 다 가능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조회사가 도산이 되면
강제로 받아놨다가 고객한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질문. 네. 네, 말씀하세요. 상조 회사가 한 100여 개 된다고 하는데 네. 거기에 등급이 있나요?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상조회사는 등급은 없다고 보는데요. 이제 등급은 뭐라고 하냐면 규모가 이제 좀 회원 수가 좀 많고 적고 그 차이지 뭐 등급이라고는 제가 뭐 없을 것 같은데요. 순위는 회원 규모로 봅니다. 상조 회사를 운영하는데 또 말씀하세요. 거기에 예탁하는 아니, 실장님, 저 질문이에요. 손을 안 들었으면 여기 질문이에요. 전국적으로 자연 장제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 회사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다 MOU 형태로 가지고 있죠. 낙골당이나 그 다음에 수목장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MOU죠. 상조회사에서 가질 이유도 없어요. 가질 필요도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나 MOU 형태나 똑같으니까요. 또 말씀해 주시죠. 상조 공주에 가입하는 업체가 서울시에서 그 금융감독원을 받기 위해서 얼마 정도 유치해 놓고 일하나요? 유치는 아니고요. 유치는 아니고 공제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공제조합이 기관이 두 군데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개 다 합치면은 지금 한 80개 정도 회사가 거기 지금 가입이 돼서 뭐 예치하는 건 없고요. 고객 선수금의 50%를 예치하는 거 그 외에는 없어요. 회사가 보따리 싸고 도망갈 경우에 그걸 변제를 받아야 되는 소비자들이 나타나죠. 공제조합에서 해주는 거죠. 공제조합에서 그거 보상해주는 그래서 공제조합이 있는 겁니다. 예, 그거는 그거는 뭐 법적으로 돼. 또 질문. 근데 여기는 그런 거 해당 사항 없어요. 여기는 그런 거 해당 사항 없습니다. 네, 여기는 뭐 상조 회사도 아니고 공제조합에 관련 관리받는 기관도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는 관계 없어요. 그런 거 전혀 관계 없습니다. 여기는 오로지 협회비를 내고 그 다음에 저렴하게 행사를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 될 거예요. 믿음이 약하니까 그 믿음을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어떤 믿음이요? 소비자들이 행사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행사만 아름다운 해주면 라이프가 얼마나 견실한 회사냐. 건실한 회사냐를